순천 동천 출렁다리가 보수 공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완성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처음으로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전담 클리닉이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배를 타고 고향을 가던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20대 여성이 고등학생들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리아 오픈 월드 투어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30개국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독감 유행 시기까지 다가오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혹시나 이 코로나19가 아닌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호흡기 질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3월은 경북 경산시에 살던 17살 정유엽 군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자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건 이후 일반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혹여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 나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생각, 또 가면 병원 가서도 옮겨올 수 있다는 생각, 막 여러 가지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호흡기 환자들이 심층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우리병원이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독감 시절이 이제 돌아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같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로 몰리는 그 의료 자원이 이제 과밀화되는 걸 막는 역할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일반 감기 환자들한테도 평상시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환자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는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고 온 환자는 기본 발열 검사와 혈압을 확인한 뒤 진료를 받게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 독감 검사와 폐렴 여부를 확인하는 X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환자가 입구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고 또 출구로 나갈 때까지 모든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원에 확산되면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에 처음 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앞으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일반 환자들도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순천 동천 출렁다리가 보수 공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완성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통 전 논란이 벌어졌던 순천 동천 출렁다리.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하이힐 뒷굽이 다리 아래로 쑥쑥 빠지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없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개통을 일주일 앞두고 뒷말이 나오자 순천시는 상판 보수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개통 일정이 한 달가량 늦어졌지만 안전성은 높아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출렁다리 상판부입니다. 다리 아래가 보이지 않게 구조물과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구두를 신고 걸어도 보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판부가 막혀 있다 보니 소지품을 떨어뜨려 동천에 빠뜨릴 위험도 없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도 불편함 없이 통행합니다. 노인네들이 짝대기 짚고 다 빠질까 봐 다시 개방한 것이 이렇게 한 줄 알아, 내가 알기를. 지금 현재 좋게 해놨구만. 아주 기분도 좋고.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출렁다리 조성공사 건설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가 동천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개장돼 전국 최대의 야시장 그리고 순천만국과정은 그리고 올해 준공된 그린웨이 사업까지 연계돼서 하나의 이제 산책 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 출렁다리. 정원을 찾은 관광객을 도심 속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주말까지 이어진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배를 타고 고향을 가던 남성이 바다에 뛰어드는가 하면 20대 여성이 고등학생들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객선 난간에 올라섭니다. 깜짝 놀란 선원이 승객에게 달려가지만 그대로 바다에 추락합니다. 지난 2일 낮 2시쯤 전남 완도 앞바다를 지나던 여객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원들은 곧바로 배를 멈추고 바다에 뛰어들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부모님이 있는 섬 소안도로 향하다가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게 화가 나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만취자였습니다. 해경에다가 이제 그 인적사항 조사해 보니까 그런 좀 이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판 장님이신데 수다 놀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난간으로 떨어진 거 발견하시고 그렇게 구조를 하셨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추석 당일 전남 화순의 한 삼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고등학생인 17살 김모군. 운전면허도 없이 휴대전화 앱으로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도로 위를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내고 나중에 1시간 뒤에 사고 현장으로 와가지고 자수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미성년자라서 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다른 경로를 빌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비정한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화순에선 5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연휴 첫날 순천에서도 70대 남성이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자해를 가했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나주에선 주택 아궁이에서 불이 옮겨붙어 할아버지와 손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휴 전날 완도에선 화물차와 승합차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29% 정도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 코리아 오픈 월드 투어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전라남도 체육회, 전남 배드민턴 협회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대 선수와 여자 세계 랭킹 9위인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코리아 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개국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해마다 6일 동안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연도별 개최 후보지로 2021년 여수시, 2022년 순천시를 우선 선정하고 2023년 대회는 희망도시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남 서남해안 지역 여객선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남해 뱃길 이용객은 12만 명, 차량은 3만 6천 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객은 73%, 차량은 8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로별로는 목포와 제주가 1만 명 줄었고 목포에서 신안 하이도로 가는 이용객도 1만 명 감소했습니다. 해수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고향 방문 자제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 대포터널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5일 낮 12시 40분쯤 순천에서 여수 방면 대포터널에서 차량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8살 A씨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난폭이나 보복 운전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난폭 운전은 272건, 2018년에 발생한 99건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복 운전도 같은 기간 129건에서 135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 지역 학교에 전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형태는 지역 가정에 거주하는 농가형과 가족 전부나 일부가 이주해 마을에서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등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순천과 강진, 곡성과 구례 등 6개 지역 면 단위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유학 누리집 개설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진행하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운영 결과 75%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512개 마을 사업장에서 9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될 청년 174명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2년 근로계약을 하고 인건비로 매달 230만 원과 4대 보험료,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받고 사업장은 시제품 제작 지원과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표시번호가 폐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45년 만에 지역 표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뒷부분 7자리 가운데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는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등록번호는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을,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출생 읍면동 번호, 신고번호, 검증번호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등을 쉽게 유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진군이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지역의 소 33,200마리를 대상으로 예방 백신을 전액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 50마리 미만과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이사 4명이 농가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또 돼지 사육 농가 등은 강진완도 축협에서 백신을 받아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합니다. 강진군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